자, 봐봐. 온도. 열과 온도. 선생님은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열을 가지고 있죠? 열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열이 많다, 열이 적다 라고만 표현할 수 있었고, 몇 도다, 온도가 몇 도다, 열이 많아서 지금 내 온도가 40도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옛날에. 그 옛날은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온도라는 그 체계를 만들기 전에. 다시 말해서 열을 체계화한 거. 체계화했다는 표현은 뭐냐면 수치화했다는 겁니다. 숫자로 만든 거, 숫자로. 물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물의 어는 점과 물의 끓는 점을 어떤 사람이 물의 어는 점을 0이라고 하자. 물의 끓는 점을 몇이라고 하자? 100이라고 하자. 그죠? 100이라고 하자. 해놓고서 여기를 100등분해서 사용하자라고 처음 제안한 사람이 제안. 이렇게 사용을 하자. 숫자가 나타나잖아.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도씨라고 붙인 거야. 도씨. 이 사람의 이름은 씨가 들어간 어떤 사람이거든. 이름은 그리스의 학자인 셀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 학자 셀시우스. 처음 들어보죠? 그리스 학자인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저런 온도 체계를 처음 만들어요. 그래서 열이 많은 녀석은 이제 온도가 높을 거고, 열이 적은 녀석은 온도가 낮겠죠. 그래서 내가 너보다 몇 도 높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게끔 온도라는 체계를 만들어준 사람이 셀시우스야. 그동안 열이란 녀석을 이렇게 체계화시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우와! 이렇게 간편하게 편리하게 몇 도 몇 도를 정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온도 체계가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저 온도 체계가 들어왔겠죠. 그지? 우리나라는 어디를 통해 들어왔냐? 당시에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문물이 전달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전달된 녀석인데, 이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면 셀시우스가 만든 거야 하면 좋은데, 무슨 씨, 왕씨, 김씨, 이씨, 이렇게 씨자를 붙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 사람은 셀시우스가 만든 거니까 세씨. 진짜요? 세씨가 만든 온도 체계. 세씨가 만든 온도 체계야 라고 우리나라에 좋겠죠. 우리나라는 뭐라고 받아들였다? 섭씨.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온도를 한다? 섭씨 온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안 믿기죠? 솔직히 말해, 지금 눈빛이 다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에요. 그죠? 그죠? 저 눈빛 봐. 증거를 증거? 하나. 자, 증거를 보여줄게요. 이게 첫 번째로 만든 온도 체계, 섭씨 온도, 도시를 말하는 거고요. 자, 전 세계적으로 이 그리스 과학자가 만든 저 온도 체계가 유명해지니까 그때 당시에 배가 아팠던 나라가 있어. 아니, 감히 우리나라를 제치고, 감히 너네 나라가 저런 걸 만들어? 야! 우리도 만들어!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어디? 영국, 맞아. 영국이 이제 미국을 낳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서 만든 온도체가 있습니다. 걔네들도 똑같이 물을 이용해. 똑같이 물이라는 물질 이용하는데, 잘 봐. 물의 어는 점을 32로 정합니다. 헐. 물의 끓는 점을 212로 정해요. 뭐 하는 짓이지? 그리고 이 사이 간격을 몇 등분한 겁니까? 아까 얘가 100등분이었죠? 100등분이었다면 몇 등분? 180등분해서 사용하자라고 하는 온도체가 있어요.
저거 지금 쓸까 안 쓸까? 써요! 씁니다. 영국, 미국에서 저거 써요. 섭씨 안 써. 자기네 나라 프라이드가 있거든. 이걸 누가 만들었냐? 미국의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 만들어요. 파렌하이트. 이게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 만들어요. 이 사람이 만든 거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전달되어 왔겠죠. 어딜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중국은 얘를 뭐라고 했을까? 파시 이렇게 쓸 거냐, 그치?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다? 화씨 온도라는 온도 체계로 화씨 온도로 들어온 거. 들어봤죠? 도 F라고 표현된 게 화씨 온도이고요. 우리가 지금도 미국이나 영국으로 유학을 가려면 화씨 온도 체계를 알아야 갈 수 있고 그들의 책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화씨 온도로 표현되어 있어요. 화씨 온도. 하나의 온도 체계가 더 있는데 그냥 그거는 있다라는 정도로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름만 제가 설명하면 K라 그래서 절대 온도라는 온도 체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이제 때가 되면 한 번 더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온도라는 거 밑줄 봅시다. 온도란 수치로 나타내는 것, 이게 포인트야. 수치화했다는 게 숫자로 나타낸 것,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열을 숫자로 나타낸 것을 온도라고 한다.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에너지가 적은 거고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에너지가 많은 거겠죠? 저 밑에 이 분자의 운동 정도가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이게 온도와 열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정리 끝. 할만하죠? 두 번째 겁니다. 자, 이제 열의 이동. 열은 뭐한다? 이동한다. 열이 이동하는 거 보여줄게요. 자, 잘 봐. 손을 들어서 책상을 만져요. 해봐! 빨리! 차가워요? 뜨거워요? 약간 차갑죠? 미지근하지만 좀 차갑죠? 좀 차갑죠? 조금? 자, 차갑다고 사람이 감각기관으로 차갑다라고 느끼는 건 열을 뺏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옆에 친구 손을 만질 수 있으면 이렇게 만져봐요. 되게 싫어한다. 그러면 따뜻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고 그 상대방한테 난 따뜻하다고 느껴. 너는 어때? 넌 차가워. 이런다? 왜냐? 어떤 사람이 따뜻하다라고 느낀다면 걔가 나한테 열을 주고 있는 거야. 걔는 열을 뺏기고 있는 거니까 차갑다고 느껴야 합니다. 미지근하면요. 열의 이동이 없는 거야. 아무 열의 이동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아무 느낌이 없는데 이럴 거 아니야. 그지? 중요한 건 열은 뭐한다? 이동한다. 열이 이동한다. 그리고 색상을 만지면 차갑다고 느끼는 건 어디서 어디로 열이 이동한 거야? 내 손에서 책상으로 열이 이동한 거죠? 자, 이동한 거야. 그럼 열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냐? 열의 이동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합니다. 항상.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으로 거꾸로 열이 오는 경우는 없어. 무조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열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쌤이 36.5도거든요. 여기 교실은요. 교실은 한 20도쯤 된다 칩시다. 내가 무려 16.5도가 높죠. 내가 온도가 높으니까 공기한테 계속 열을 뺏기고 있는 거야. 공기한테 계속 열을 뺏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계속 열이 소진되고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고파. 그래서 또 밥 먹어야 돼. 열 에너지로 계속 내 에너지가 손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퍼져 있는 열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모아서 다시 쓸 수 있을까? 이거 안 돼요. 왜?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갈 뿐이지 이 저온을 모은다는 건 뭐야? 다시 고온으로 모은다는 거잖아. 저온의 열을 고온으로 땡겨올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나중에 좀 어려운 말로 연력학체 2법칙, 엔트로피 법칙 막 이딴 식으로 배워요. 잊어먹어. 자, 중요한 건 열은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라는 게 연력학 법칙입니다. 열의 법칙이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열에 대한 모든 어떤 기초적인 내용이 됩니다.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한다는 게 열의 특징이야. 자,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있어. 방향은 저 방향인데 방법이 있습니다.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무려 3가지 방법으로 열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기서 좀 뜨거운 열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방법을 전도라고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을 대류라고 하고요. 세 번째 방법을 복사라고 하는데, 잘 봐. 여기 뜨거운 열기가 뿜어서 나오는데, 이 열기 어디로 갈까요? 뜨거운 열은 올라갑니다. 열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열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뜨거워진 공기가, 잘 봐.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열을 가지고 올라가서 공기라고 하는 어떤 입자가 열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게 대류예요. 물질이 열을 가지고 함께 이동합니다. 함께 이동하는 것을 대류라고 합니다. 물질이 열을 가지고 함께 이동하는 걸 대류라고 해요. 두 번째, 전도는 뭐냐면 선생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나 찾다가 먹을 게 없는 거야. 숟가락밖에 없어. 숟가락을 들고서 이거라도 가스레인지를 불을 켜고요. 숟가락을 달굽니다. 잠시 후에 고기 굽는 냄새가 나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내 손이 익은 거예요. 그죠? 봐봐. 이때 열이 전달되어 온 거야. 숟가락을 통해서. 그지? 그때 숟가락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막 이동해서 열이 이동한 게 아니지. 숟가락을 타고, 숟가락이라는 물질을 타고 열만 이동한 거잖아. 그죠? 이런 방법을 전도라고 해요. 자, 물질이 관여하긴 관여합니다. 내가 고생했어. 물질이 관여하긴 관여하는데 물질이 에너지를 전달만 해줄 뿐이지 자기가 물질과 함께, 자기가 에너지와 함께, 열과 함께 이동하진 않아. 다시 말해서 전도는 물질이 열을 이동만 시켜줍니다. 물질이 열을 옆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만 하지 함께 이동하진 않는 것. 이것을 이제 전도라고 해요. 전도. 중요한 건 전도든 대류든 둘 다 뭐가 필요해요. 어쨌든 물질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물질이 있어야지만 열이 전달되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근데 이 2가지 방법만,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1번과 2번만 있다면 우리 지구에는 열이 도착할 수가 없어. 우리 지구의 인류는 모두 멸종합니다. 다시, 열의 이동 방법이 1번과 2번밖에 없었다면 지구에는 아무런 생명체도 살고 있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죠? 태양, 얼뜨 뭐예요? 땡큐. 얼뜨 발음 괜찮았죠? 번데기 발음. 비웃은 거. 쥐꼬리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한번 복사를 설명하는 중인데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이 사이 여기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별이 요즘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건 진공이라는 말을 하는 거야. 진공이 무슨 말이야? 진공. 아무것도 없는 공간입니다. 진공 공간이에요. 근데 물질이 당연히 없지. 아무런 물질도 없어. 그럼 열이 이동할 수 있어? 없어? 1번과 2번의 열의 이동 방법만 있었다면 열이 못 와요. 그죠? 물질이 없으니까. 하지만 열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잖아.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도착하잖아요. 그치? 그죠? 맞죠? 오고 있잖아. 따뜻하잖아.
그 열은 뭐냐고 도대체. 그 열은 뭐냐고. 미준열이야? 창피하지 마. 그 열은 뭐냐고. 안 보이지? 그 열이 뭐냐고 도대체. 그 열이 바로 복사로 오는 열이에요. 복사. 복사라는 형태로도 열이 올 수 있다는 거. 자, 복사는 정리하면 얘는 매질 따위 필요 없어. 매질 없이도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직접 열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을 복사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다.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요 열 에너지를, 요 에너지를 뭐라고 불러준다? 태양 에너지라고 하지 않고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굳이 불러요. 들어봐요. 태양 복사 에너지. 왠지 들어본 것 같지 않아? 태양 복사 에너지? 왜 굳이 복사를 붙이냐고. 카피돼서 오는 건가?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복사 아니겠죠? 이 복사. 이 복사로 오는 에너지야. 그래서 이거를 지구,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주는 이유가 복사의 형태로 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복사는 그래서 물질 없이도 전달될 수 있는 열이구나. 이걸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난로 하나를 켜놨어요. 상상하세요. 난로. 난로가 뜨끈뜨끈하니까 위에 있는 공기가 뜨거워져서 위로 올라가겠죠. 이건 뭐죠? 1, 2, 3번 중에 대류죠.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 두 번째,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난 옆에 있어. 옆에 쭈그리고 앉았어. 따뜻해!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따뜻한 거 왜 따뜻한 거지? 옆에 따뜻한 건 복사입니다. 복사열이 뿜어서 나오니까 따뜻한 거야. 세 번째, 여기 난로인가 봐. 이거 뭐죠? 직접 열이 전달되는 거니까 이건 전도죠. 전도라는 방법으로 내 손을 닮은 겁니다. 이건 전도라는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만 열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열의 이동 방법 세 가지를 소개했어요. 좀 이따 그림을 통해서 또 볼 거고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열이 이동하는구나 라고 먼저 체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좀 풀고 갈 텐데 그림 하나 잠깐 보고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자, 온도는 아까 수치라고 불러줬었고요. 수치라고 불렀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입자가 천천히 움직여요. 에너지가 적으니까. 하지만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더 많이 움직이겠죠. 활발하게 움직인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열이 이동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으로 열이 이동한다 그랬죠. 첫 번째 전도입니다. 전도는 아까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건 아니고 옆으로 열이 열만 빨간색 열만 전달해주고 있죠. 입자가 진동하면서 옆으로 땅땅땅땅. 자, 내가 입자인데 옆에 입자를 내가 땅땅 막 움직이면서 옆에 입자를 땅땅땅땅 때려. 옆에 입자가 땅땅땅땅 움직이면서 옆에를 또 때리겠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만 전달되는 게 전도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왼쪽 끝만 달구고 있지만 오른쪽으로 열이 점점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에 의한 현상이야. 뜨거운 국에 숟가락 담가 놓으면 숟가락 전체가 끝까지 뜨거워지는 거 전도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의자에 금속으로 된 의자는 나무로 된 의자보다 훨씬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것도 내가 금속으로 된 의자에 탁 앉으면 열을 뺏기겠죠. 내가 뺏긴 열이 바로 전도를 통해서 옆으로 쫙 가버려. 그럼 내가 앉은 엉덩이 부분은 또 차가워지겠죠. 또 열을 또 뺏어가. 계속 뺏어가니까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나무 의자는 좀 달라. 나무 의자는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 물체야. 부도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나무 의자에 탁 앉으면 일단 열을 뺏겨. 차갑죠? 근데 옆으로 열이 이동을 못하니까 내 엉덩이 그 자리에 열이 남아있는 거야. 그럼 의자가 따뜻해지는 거야, 점점. 그럼 더 이상 나는 열을 뺏겨, 안 뺏겨? 더 이상 안 뺏기니까 덜 차갑게 느껴지는 겁니다. 금속 의자가 더 차가운 이유가 바로 전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냄비 프라이팬은 금속으로 만들어서 열이 잘 전달되지만 손잡이는 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전도라는 걸 이용해서 전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 거예요. 두 번째, 대류입니다. 대류는 뜨거워진 게 직접 그 입자가 열을 가지고 이동하는 현상이 대류입니다.
뜨거워진 건 위로 올라가고요. 다시 차가워진 건 내려오겠죠.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을 대류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해. 뜨거운 건 위로 가고요. 차가운 건 아래로 내려옵니다. 우리 교실에도 이 원리를 이용해서 에어컨을 달아놨어요. 에어컨이 왜 저기 달려있을까요? 어린 나이에 손이 닿으면 고장나니까? 아닙니다. 위에다 설치해야 뭐하니까?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올 테니까. 만약에 에어컨을 아래에다 설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부터 차곡차곡 차가워지겠죠.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데는 한참 시간 걸리겠죠. 쌤같이 키가 큰 사람 같은 경우는 못 견딜 거예요. 그죠? 그잖아. 2m 가까운데 어떻게 이게 차곡차곡 올라, 답답해!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니네. 또, 얘기지? 그래서 위에다 설치하면 위에서부터 차가운 바람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폭포처럼 확 내리쬐니까 바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위에 설치하는 이유 바로 대류 때문인 거예요. 그럼 난방기구, 히터는 어디다 설치하는 게 좋겠어? 아래쪽에다가 설치하는 게 좋겠지.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바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겠죠. 히터를 위에 설치한다면요.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뜨거운 공기가 채워져 내려오겠죠. 한참 걸리겠죠. 쌤 물론 금방 만나겠지만. 이해했어요. 금방 만나겠지만. 어쨌거나. 자, 여기 써있어요. 3번. 냉난방 기구의 위치를 왜 그렇게 잡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복사입니다. 복사는 물질의 도움 없이 써있죠. 물질의 도움 따위 없이 직접 열이 이동하는 것을 복사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열이 지구로 오는 거나 토스터기나 오븐에서도 복사열을 이용해서 요리를 합니다. 난로 아까 얘기했고요. 자, 그늘보다 햇볕 아래가 더 따뜻하다. 자, 태양 에너지가 똑같이 오고 있는데 그늘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니까 좀 시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늘이 시원한 이유도 복사라는 형태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열을 가진 모든 물체는 이렇게 복사열을 내뿜거든요. 복사열.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로 찍으면 그 복사열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로 찍는 것이 사람이 내뿜는 복사열을 감지하는 겁니다.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체크. 방금 말한 열의 이동 방법을 우리 교실에 빗대어서 나타낸 건데 요 책이 에너지야. 이 자식이 뭐하고 있어? 야! 책을 직접 던지고 있죠. 에너지가 직접 전달되는 거야. 뭐죠? 복사입니다. 근데 에너지를 들고서 막 지가 뛰고 있어. 이거 가져가! 뭐 있죠? 물질과 함께 에너지가 전달되고 있는 거니까 대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가운데 뭐야? 야, 뒤로 전달! 물질들은 움직이지 않고요. 에너지만 전달하고 있죠. 이게 전도라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구분해 줄 수가 있겠죠. 이건 알겠지만 한번 정리할게요. 봐봐. 열을 잘 전달하는 물질도 있지만 열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물질도 있습니다. 즉 전도가 잘 일어나는 물질, 금속 물질들, 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는 물질들, 비금속 물질들, 나무, 플라스틱, 천 이런 것들은 전도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자, 문제는 풀어봅시다. 아이고 135쪽 개념 속속 문제 풀어볼게요.